친했던 친구와 나이 들며 멀어지는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학창시절엔 하루라도 안 보면 허전했던 친구, 매일 같은 주제로 웃고 떠들던 그 친구가 어느 순간부터 점점 불편해지고 심지어 연락조차 뜸해진 적 있으신가요? 한때는 그렇게 가까웠던 사이인데 왜 나이가 들면서 멀어지게 될까요?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치관의 변화가 관계를 흔들어 놓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은 성장하고 경험이 축적되며 이를 통해 가치관이 변하게 됩니다. 학창시절에는 단순히 웃고 떠들며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친구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각자가 처한 환경과 경험이 달라지면서 인생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나 목표가 서로 다르게 설정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고 가정을 꾸리는 것이 삶의 최우선 과제가 됩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은 여전히 자유롭고 독립적인 삶을 추구하거나 자기 개발에 몰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선순위가 달라지면 자연스럽게 대화의 주제도 달라집니다. 한쪽은 육아와 가정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다른 한쪽은 새로운 여행지나 자기 개발 관련 계획을 이야기하며 서로 공감대를 찾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화가 어색해지고 서로의 관심사를 이해하지 못하면 친구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질 수 있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공통된 경험과 목표, 그리고 한정된 환경에서 친구를 만났기 때문에 비슷한 생각을 공유할 수 있었지만 성인이 된 후에는 각자의 인생 방향이 뚜렷하게 갈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이를 인정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할 때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한 친구는 왜 너는 항상 그렇게 현실적이야? 라며 다른 친구의 안정지향적인 태도를 비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 친구는 너는 왜 그렇게 무모해 보이는 걸 좋아하니? 라며 자유로운 삶을 선택한 친구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치관의 차이는 단순히 대화에서의 공감 부족을 넘어 서로의 라이프 스타일을 비난하거나 과거와는 달라진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어 관계에 균열을 가져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서로의 변화를 인정하고 상대방의 가치관에 대해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의 삶이 내 것과 다르더라도 그 삶의 방향성을 존중하며 각자의 선택을 지지해줄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어릴 때는 친구가 삶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모든 것처럼 느껴졌고 친구와 보내는 시간은 삶의 큰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각자가 처한 환경이 달라지고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우선순위가 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결혼을 한 친구는 가정과 배우자,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책임감으로 하루하루가 바빠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커리어를 쌓아가는 친구는 자신의 직업적 성취와 목표를 이루기 위해 대부분의 시간을 일과 자기 개발에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독신 생활을 즐기며 자신만의 자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데에 집중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각자의 삶의 우선순위가 다르면 이전처럼 자주 만나거나 긴밀하게 연락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한 친구는 가정과 일에 매달려 시간을 내기 어려워지고 다른 친구는 혼자만의 시간을 선호하게 되어 자연스럽게 연락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한쪽이 이를 서운하게 받아들이게 되면 관계는 더욱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너는 요즘 너무 바쁜 것 같아. 연락하기가 힘드네 라는 말을 하며 서운함을 표현하는 경우 상대방은 이를 압박감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이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표현하지 못할 때 관계에서 오해와 갈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특히 바쁜 일상 속에서 친구 관계를 유지하려면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적절히 배려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관계의 변화를 극복하려면 각자의 우선순위를 존중하면서도 관계를 이어가기 위한 새로운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기적인 만남을 계획하거나 서로가 바쁜 시기에도 짧게라도 안부를 주고받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의 바쁜 상황을 비난하기보다는 이해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요즘 많이 바쁜 것 같아. 그래도 내가 행복하다면 좋겠어.
라는 말 한마디가 관계를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져도 그 친구가 나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관계를 이어가려는 의지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친구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서도 여전히 소중할 수 있으며 그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과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질투와 비교 심리가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오랜 친구 사이에서 가장 큰 변수 중 하나는 바로 질투와 비교 심리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특히 친구처럼 가까운 사이일수록 서로의 성과와 삶의 방향이 더 눈에 띄기 마련입니다. 이런 비교는 처음에는 가벼운 감정으로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회사에서 빠르게 승진하거나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거나 창업한 사업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는 모습을 보게 되면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과 동시에 자신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뒤처질까? 친구는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이게 뭘까? 라는 질문이 마음속에서 떠오르면서 친구를 향한 감정이 서서히 부정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더 잘 나가는 상황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승진하거나 더 높은 연봉을 받거나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모습을 친구가 보게 되면 그 친구가 미묘하게 나를 피하거나 축하를 건성으로 넘기는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친구가 나를 시기하는 건가? 라는 의심이 들면서 관계가 어색해지기 쉽습니다. 한국 사회처럼 경쟁이 치열한 환경에서는 이러한 비교 심리가 더 강하게 작용합니다. 우리는 학교 시절부터 성적을 비교하고 취업과 결혼, 재산 등 삶의 여러 영역에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견주는 문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친구와의 관계도 예외는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보여줘라는 말은 대놓고 하지 않더라도 은연중에 서로를 견제하거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질투가 싹틀 수 있습니다. 이런 감정은 대화 중에도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자신의 성취를 이야기할 때 이를 진심으로 축하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그 성공을 깎아내리려는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성취한 것을 이야기했을 때 친구가 미지근한 반응을 보인다면 나는 나를 진심으로 응원하지 않는 건가? 라는 의심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투와 비교 심리는 단순히 내 안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상대방도 비슷한 감정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적절히 다루지 않으면 양쪽 모두에게 상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려면 무엇보다도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들여다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친구의 성공에 질투를 느낀다면 그 감정을 인정하면서도 나도 내 속도대로 잘하고 있어라고 자신을 다독이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또한 친구가 나의 성공을 축하하지 못한다면 그 친구의 처지와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모두가 같은 시기에 같은 속도로 잘 나갈 수는 없습니다. 나와 친구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다른 목표를 향해 가고 있음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투와 비교 심리가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능임을 이해하고 이를 건강하게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의 성취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나 자신만의 고유한 가치를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질투가 아니라 친구의 성공을 나의 동기부여로 삼는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과거의 갈등이 현재의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오랜 친구일수록 함께한 시간이 길기 때문에 크고 작은 갈등을 겪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갈등은 그 당시에는 별일 아닌 듯 넘어갔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며 점점 더 마음속에 응어리로 남아 관계를 어색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과거에 했던 한마디가 그때는 단순히 웃어넘겼던 농담처럼 들렸을지 몰라도 나이가 들면서 그 말이 나를 무시하거나 상처 주려는 의도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너는 항상 그래, 좀 덜렁대는 스타일이잖아 라는 가벼운 한마디가 그 당시에는 웃으며 넘겼을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은 거야 라는 생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런 과거의 갈등은 시간이 흐르면서 부풀려지기도 합니다. 당시에는 해결되지 않았던 오해나 불만이 나이가 들수록 더 큰 문제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때 그 친구가 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 내가 했던 노력을 제대로 알아주지 않았어라는 감정이 뒤늦게 떠오르며 그 친구와 다시 만나거나 대화할 때마다 어색함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과거의 기억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친구가 했던 행동이 그 당시에는 별다른 의미 없이 받아들여졌더라도 지금은 그때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진심이 아니었던 거 아닐까?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행을 함께 갔을 때 친구가 지출 문제로 예민했던 모습이 그 당시에는 단순한 오해로 보였더라도 지금은 나를 이기적으로 봤던 건 아닐까? 라는 의심으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방치하면 관계는 점점 더 소원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친구를 만날 때마다 과거의 문제가 떠오르고 이를 대화로 풀어내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거리감이 생기게 됩니다. 괜히 만나서 어색한 분위기를 만들고 싶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들며 연락을 줄이게 되고 점점 관계는 단절될 수 있습니다. 이런 과거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용기 있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그때 너가 했던 말이 조금 불편했었어. 하지만 이제는 이해하고 싶어 라는 식으로 과거의 감정을 솔직히 털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친구가 이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사과하거나 오해를 풀 수 있다면 관계는 오히려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관점에서도 그 당시 상황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느꼈던 불편함이 단순한 오해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문제는 현재의 관계를 흔들 수 있지만 이를 올바르게 다룰 수 있다면 관계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를 현재의 감정으로 뒤덮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가 성숙해진 현재의 모습을 바탕으로 대화를 나누며 관계를 다시 쌓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친구 관계가 불편해지는 이유는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변화를 인정하고 솔직한 대화를 통해 관계를 지속적으로 가꿔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지금 떠오르는 불편해진 친구가 있다면 오늘이라도 먼저 연락해보는 건 어떨까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흥미롭고 공감 가는 주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